안녕하세요. 예. 자, 잘 보냈어요? 예, 여기는 별 문제 없나요? 예. 빨간 물이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려요? 자, 아무튼 다른 데 가면은 엊그제 왕십리 갔는데 거기 성동구 또 한 명 나와갖고 그냥 동네가 그냥 조용해요. 다 관공서 막 다 이런 거 문 닫고 그러는데 하여튼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챙겨갖고 쓰고 다니시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 또 혹시 의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또 그 월, 화, 수, 목, 금, 토 그냥 전국을 돌아다녀갖고 하여튼 또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오늘은 이제 7주차 수업인데, 자, 오늘 건축법 싹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우리 종강이죠. 1, 2월 과정도 다 끝납니다. 다음 주 주택법까지 해가지고 싹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짝수달 마지막에 이제 들어오면은 좀 마음이 좀 조급해져요. 그 1, 2월 과정 2달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머리에는 뭐 남은 건 없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근데 다 들은 게 다 나중에 보면은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고 하나씩 쌓여가는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확인학습 문제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이제 정비법부터 쭉 봤죠. 자, 1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가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거나, 여기까지 좋았는데 환지로 공급한다. 자, 여기 틀렸죠. 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로 교환해주는, 정비 기반시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하는 환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인데, 자, 분양해주는 대상 오피스텔까지, 오피스텔도 건설해서 공급해줄 수가 있죠. 자, 이 오피스텔이 작년 재작년 계속 지금 기출이에요. 오피스텔은 재건축에서만 준주거 상업지역 전체 연면적 3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단독 시행 또는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시장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 건설회사 등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가 있죠. 그럼 3번에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4, 숫자만 따면 4, 3. 근데 토지 면적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4, 3, 2, 1 이렇게 외워주면 되죠. 그래서 재개발은 4, 3, 1 동의받아갖고 시장원수 등의 조합 설립 인가받습니다. 그럼 4, 3, 3, 2 이거는 뭐였을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 그거는 4, 3, 3, 2. 그다음 4번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동의 안 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매도 청구해서 쫓아버리죠. 그래서 그럼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누구예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 5번에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를 공사계획이라고 그래요. 공사계획에 정관 등을 첨부해서 시장운수 등에게 제출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에서는 인가받는다 그러면 다 시장운수 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인가는 다 시장운수 등에게 받습니다. 또 6번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이 분양계획인데요. 내용 중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실 기준이다. 자, 여기 틀렸죠? 자, 분양 설계는 쉽게 얘기하면 동호수 배정. 나중에 아파트 몇 동 몇 호 조합원 누구에게 분양해 줄지 하나씩 설계한다 그래요. 그럼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을 다 받아서 원하는 표형대 맞춰갖고 동호수 배정. 그래서 이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 7번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이죠. 분양해 줄 때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그래서 항상 취득하는 것은 언제냐?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한대요. 원인은 법률 규정. 정비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 그래서 등기 없이도 그냥 다음 날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또 8번에 청산금, 분양가하고 종전가의 차액, 청산금,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 자 이게 돈 받을 권리 채권. 우리 공법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5년,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뭐 틀렸어요? 이전고시 1부터가 아니죠. 다음 날,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 저 5년 딱 이것만 보고 좋다고 그랬는데 앞에를 못 봤네요. 이게 26회 때 기출문제요. 그 당시 다 틀린 거예요. 5년만 보고. 그래서 자 요것도 보면은 요게 틀렸고 요걸 보면 또 저게 틀렸고 하여튼 골고루 함정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 그 다음 9번부터는 이제 건축법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주요구조부는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죠.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기둥, 작은 보, 최하층마다 앞에 쓰잘데기 없는 거 붙으면 다 틀린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내기, 바보, 지주. 그럼 10번에 다중형 건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저희가 지작년 29회 때 기출문제죠. 그럼 다중형 건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래요. 자 용도 6개 있습니다. 문종, 반운, 의숙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 그럼 문종, 반운, 의숙 어떻게 보면 건축법 문제는 단순한 게요. 1번에 관광휴게설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자 안 나오니까 문종, 반운, 의숙. 그럼 11번에 건축법령상의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자 우리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 다세대는 4계층이었는데 660 초가 큰 거면 연립, 660 이하 작은 거면 다세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저번 주 내용들 한번 봤고요. 자 오늘은 기본서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저번 주에는 이제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건축물, 대지, 설비, 공작물 순서대로 쭉 봤고요. 이 중에서도 당연히 핵심은 이거죠. 건축물, 건축물의 의,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이 건물의 종류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갖고 29개 용도로 규정하고요. 그 용도별 건물의 종류들.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생, 2종근생 거기까지가 핵심. 그 다음에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 있었죠. 문화철도, 곡건축. 그래서 건축물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 건물에 이제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법 적용한다고 그래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다 기본 개념들. 건축과 대수선은 좀 이따 우리가 볼 건축 허가 대상 행위로서 가장 기본. 이거 묶어갖고 한 문제. 용도 변경은 단독으로 한 문제. 그래서 적용 대상 행위. 자, 건축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물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는 5가지 얘기하죠. 자, 건축의 별표. 그럼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축 그러면 안 돼. 이축 아니고 이전. 그래서 나머지는 다 축인데 얘만 또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전. 그럼 신축. 자, 이거부터 하나씩 볼까요? 신축은 새로울 신자. 새로 짓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없는데 이제 새로 건물 축조한다. 이게 원칙적인 의미에서 신축한다 그래요. 근데 2개가 더 있네요. 부속 건축만 있는데 이제 새로이 주된 건물을 축조한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 말이죠. 주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신축. 그래서 부속 건물, 뭐 부속 용도의 건물, 헛간이나 광, 변소 이런 거 있는 땅에다 주택 같은 주된 건물 지었다. 그러면 그것도 신축한다. 그래. 신축. 주된 건물 축조. 그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 부셨어요. 멸실, 재해로 멸실되었고 다시 짓는데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지었다. 이것도 신축한다 그래.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 그것도 신축. 자, 요거는 개축하고 재축한 다음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우리 신축이라고 할 때는 새로 짓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된 건물 짓는 거, 철거나 멸실된 대지의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는 거, 요 3개를 다 신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중축은 증가 더 짓는 거죠.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를 늘린다는 게 더 짓는다 그죠? 더 짓게 되면 다 중축한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갖고 기존 대지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건물 옥상에다 옥탑을 더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냐? 중축. 발코니 확장해서 면적을 늘렸습니다. 이것도 중축. 그럼 원래 한 층인데 막아서 한 개 층을 더 만들었어요. 요거는
요것도 중축. 그래서 우리 호텔 같은 데 하면 1층 로비 높죠. 거기 중간에 막아갖고 한 층을 더 만들었다. 충수 면적 다 늘어났으니까 중축한다. 그래요. 중축 다 중축. 그럼 옆에다가 한 동을 더 지었어요. 자, 요거는 요것도 중축이 되죠. 중축. 그래서 이것도 벌써 우리 11월부터 하신 분은 세 번째 하는 거죠. 똑같은 걸. 그림을 세 번을 그려갖고 똑같이 물어보는데요. 자, 기존 건물이 있는데 붙여갖고 더 짓든 떨어뜨려갖고 더 짓든 더 짓게 되면은 다 뭐 하는 거다. 중축한다. 그래서 옆에다 한 동을 더 줬다. 신축 그러면 안 돼요. 살짝 신자 들렸어요. 그래서 중축 다 더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축하고 재축은 고칠 게 다시재 둘 다 다시 짓는데 원인이 달라요.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 인위적으로 부신 거예요. 철거하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을 개축. 이에 반해서 재축은 건물이 천재지변, 이 재해로 멸실, 산사태 나왔고 지진 나왔고 태풍 나왔고 건물이 멸실되었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지면 재축. 그래서 이 뒤에 말 같은데 원인이 다르니까 이 바꿔갖고 물어보는 게 그냥 기본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하나막스를 보면 돼요. 개축이 뭐해서 철거. 개축이 철거. 악을 졌다 하고 개철이. 제 친구 이름 개철이. 제 이름은 한개철입니다. 자, 아무튼 개축이 철거. 재축이 멸실. 그리고 둘 다 종전 규모로 다시 져야 돼요. 종전 규모. 종전 규모를 초과해 버렸다. 이거는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아예 새 건물 짓는 신축이죠. 그럼 기존에 대제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얘가 너무 오래돼갖고 철거.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없는 대지가 돼요. 자, 여기서 종전 규모로 다시 졌다. 그럼 이거는 있던 걸 다시 짓는 거니까 뭐 한 거냐? 개축. 그런데 이왕 다시 짓는 거 종전보다 더 크게 졌어. 그럼 이때는 있던 걸 다시 짓는 게 아니죠. 그냥 아예 새 건물 짓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 신축. 그래서 항상 개축과 재축은 종전 규모로 다시 지을 때 종전 규모 초과해버리면 그때는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자, 이전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데 요거는 또 잘 물어봐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이러면 틀려. 해체하지 않고 그리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깁니다. 자, 오늘 다른 대지로 옮긴다. 그러면 절대 이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자, 예를 들어갖고 1번지, 2번지. 1번지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1번지 건물을 그대로 2번지로 옮겨갔어요. 이게 다른 대지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지 입장에서는 건물이 없었는데 새로 진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 신축. 근데 2번지에 건물이 있었는데 1번지에 건물을 옮겨갔다. 이때는 있었는데 더 짓게 된 거니까 중축한 거죠. 중축. 그래서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 아니면 중축. 절대 이건 이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전은 뭐 같은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만 좀 바꿔준다. 이거를 이전한다 그래요. 그러면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이런 거 해체 안 하고 옮긴다. 자, 이 건물 옮겨요? 슈퍼맨 막 뽑아갖고 이렇게 옮겨.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이전한다 이런 거 없어요. 이동식 주택 같은 특수한 건물일 때나 이전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요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바꿔주는 것을 이전. 그래서 건축한다 그러면은 신축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중축, 개축, 재축과 이전 다. 이 5가지를 건축. 그러면 건축 행위 중에서도 제일 개념이 큰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신축이죠. 요게 제일 큰 거예요. 없는 거를 다시 짓는 거니까 현상 변화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더 짓는 거예요. 중축. 개축과 재축은 원래 있던 거를 종전 규모로 다시 짓니까 현상 변화가 거의 없죠. 이전은 뭐 위치만 좀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내려갈수록 개념이 작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왜 논리인데 요 신축을 할 수 있다. 중축, 개축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축할 수 있다. 그러면 개축이나 재축은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되는 거냐? 신축은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그대로 신, 증, 개, 재, 이 순서 그대로 정리해두면 되죠. 그래서 385페이지. 자, 맨 위에 건축. 자, 건축에다 별표. 그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참고가 아니고 그게 핵심. 건축. 자, 1번.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 대지, 가로 열고 기존 건물이 철거 동그라미 철거나 멸실 동그라미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서 자, 없는 대지에서 새로 건물 축조, 거기 동그라미 1, 그게 원칙적인 신축. 근데 하루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 축조, 주된 건물 축조, 거기 동그라미 2, 그것도 포함 신축. 하되 개축, 재축하는 것은 제외, 동그라미 3. 개축이나 재축은 제외다. 이제 그 말의 의미 알죠? 그럼 개축, 재축은 제외다.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 앞에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면은 뭐라 그래요?
개축이나 재축 이거를 제외한다는 게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줬다. 그죠? 그래서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 초과해서 짓게 되면 그것도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중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밑줄 있는데 면적, 높이, 층수 늘린다. 그러면 다 중축 더 짓는 거고요. 자,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밑에 줄 철거하고 개축할 때 개, 철거할 때 철, 개철이 철거하고 대제 종전 규모의 범위 밑줄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재축. 자, 건물의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 그럼 재해할 때 재자, 재축할 때 재자 딱 맞춰주면 되네요. 재해로 멸실되었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다시 축조한다. 그래서 첫 번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 그럼 면적은 늘어나면 안 된다. 그죠? 면적은 무조건 종전 규모 이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동수, 충수, 높이도 모두 종전 규모 이하. 그 옆에다 원칙. 그래서 재축도 면적, 동수, 충수, 높이 늘어나면 안 돼요. 다 종전 규모 이하 원칙이요. 그런데 니은번 그게 재축에서 특례죠. 동수나 충수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할 때는 해당 동수, 충수, 높이가 건축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 그럼 건축법령 등에 모두 적합하면 재축할 때는 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다. 동수, 충수, 높이의 하나는 초과할 수 있다. 특례요. 그래서 이 재축은 재해로 멸실되었고 부득이하게 다시 짓는 거니까 원칙은 종전 규모인데 재축할 때만큼은 동수나 충수나 높이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준다. 이게 개축하고 차이죠. 개축은 무조건 종전 규모로, 재축은 원칙은 종전 규모인데 동수, 충수, 높이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다. 그다음 5번 2점. 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밑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동그라미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 그래서 다른 대지로 옮긴다. 그러면 또 안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수선. 대수선도 별표. 자동적으로 별표가 되네요. 그래서 대수원, 건축하고 대수원은 묶어가지고 다 건축 허가 대상. 그럼 대수원은 이름대로 건물을 크게 수선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맨 위에 의원 보면 자, 건물의 기둥이나 보나 내력벽 주계단.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고 그러죠. 이 주요 구조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면 그 박스에 1번부터 8번까지 8개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대수원은 절대 뭐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냐?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뭐 증축, 개축, 재축. 건축에는 미치지 않는 그냥 구조를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을 대수원이다. 그래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써 있는 5개, 이게 핵심이죠. 요 5개. 자, 그럼 맨 위에 그 동그라미 1번 내력벽이요. 자, 요것도 그냥 벽 그러면 틀려요. 그냥 벽이 아니고 내력벽, 힘받는 외벽.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습니다. 증설은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 해체는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수선은 고치는 거고 변경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증설, 해체할 때 수선, 변경할 때 지금 중간에 끊었다. 다르다. 그죠?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 면적이 안 나오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대수선.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얼마 이상이냐?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대수원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갖고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것은 대수원이다. 5, X. 5죠. 자, 증설이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10제곱미터를 증설하든 1제곱미터를 증설하든 하여튼 증설하면은 대수원이 되는 거죠. 근데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는 건 대수원이다. 틀려요. 수선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그 밑에 8번. 그거 먼저 볼까요? 동그라미 8번. 건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 이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다. 그럼 외벽의 마감재도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수선, 변경하는 것만 30제곱미터 이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1번하고 그 8번 두 개는 기준이 같아요. 그 다음 다수 이루하셔갖고 동그라미 2번 볼까요? 기둥. 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럼 기둥을 증설, 해체할 때는 몇 개 이상? 개수에 관계없이 막 헛것을 보고 그러면 안 돼.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3개 또 세자 들려요.
그래서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에 관계없이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 밑에 보, 대들보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밑에 지붕틀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러면 기둥하고 보하고 지붕틀 얘들도 증설 해체할 때하고 수선 변경할 때 다르다 하겠죠. 증설 해체할 때는 몇 개 이상? 상관. 또 셋자 들려요. 아침부터. 그래서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에 관계없이 수선 변경할 때만 각각 3개 이상. 그러면 기둥 2개를 해체하는 것은 대손이다. O, X. 5죠. 해체할 때는 개수에 관계없이 그럼 기둥 2개를 변경하는 건 대손이다. 이러면 또 틀려. 변경할 때는 3개 이상. 그럼 여태까지 이제 다 틀렸으니까 마지막 기회야. 이제 마지막 기회. 자, 기둥 하나, 보 하나, 지붕틀 하나 합쳐갖고 3개를 수선하는 건 대손이다. O, X. X죠. 합쳐갖고 3개가 아니고 각각 3개 이상. 각각 3개 이상. 그래서 자, 요 5개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개수가 필요가 없고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30 또는 3개 이상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내력벽을 증설하는데 내력벽을 늘리는데 건축 면적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손이 아니고 중축, 더 큰 A가 됩니다. 중축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절대 이 대손은 구조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데 중축이나 개축, 재축,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그냥 구조에다가 손대는 게 대손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5번, 6번, 7번 얘들은 뭐가 대손이야? 대상 갖고 물어보는 거죠. 저번에 방화벽, 방화구획 밑줄 그럼 방화구조라 그러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화구조는 좀 옆으로 하면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차이가 없다. 또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밑줄 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럼 계단도 손대면 그냥 다 대손이다 하겠죠. 그런데 계단의 이름을 또 바꿔줘요. 5궤 계단 그러면 틀려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러니까 계단의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죠. 또 밑에 다가구 주택 밑줄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 밑줄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합니다. 그 우리 주택에 경계벽을 터가지고 한 세대 그냥 한 층 다 쓰게 넓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데 대손이 된다. 2개만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나 연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가구, 다세대만. 그래서 딱 8개 그거를 우리가 대손이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기출문제고 28회. 자,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내력벽을 수선해도 수선하는 벽면적 합계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손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수선할 때는 내력벽 얼마 이상? 30 이상. 30 미만이면 대손 아니다. 맞고요. 근데 이번에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저번 주에 건물의 의,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지하도 상가의 점포 이런 것들도 다 건물로 규정해서 다 건축법 적용합니다. 그 2번이 정답. 그 다음 5번 하나 더 볼까요? 고층 건물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는 120m 이상 뭐 충분히 뭐 맞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 419페이지로 넘겨볼게요. 419 일단 쭉 넘겨보세요. 419페이지에 용도 변경 세 번째 건축법 적용하는 행위로서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이때도 건축법을 다 적용하고요. 용도 변경도 별표. 용도 변경은 21회부터 26회까지 5년간 연속 기출 그리고 29회 때 또 단독 기출 아주 잘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문자. 그래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일단 한 페이지 다 또 넘겨보세요. 42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군. 자, 우리 저번 주에 이 건물의 용도가 총 몇 개 있었어요? 용도가 29개가 있었죠. 29개. 야영장시설까지 29개 용도인데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꾼대요. 그럼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수가 29 곱하기 28. 총 몇 개요? 29 곱하기 28. 엄청 많아요. 한 700 몇십 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 용도 변경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시 29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하게 돼요. 9개 시설군으로 재편. 이 시설군으로 재편성하는 주된 기준은 건물이 받는 힘, 하중이라고 그래요. 하중. 하중이 크다. 이 말이 건물이 받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무너질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물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한 것부터 덜 위험한 것 순으로 비슷한 용도끼리 묶어갖고 다시 29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하고요. 이 시설군에 따라서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거나 신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 변경에서는 이 시설군 이 순서를 그대로 앞대가리 따갖고 외워야 돼요. 자, 산, 전문, 영교, 근주, 기. 자, 마지막 거는 그 밖의 시설군은 기타 시설군 이렇게 바꿔갖고요. 근주, 그 하면은 그지 같아. 그래서 근주, 기. 딱 매듭을 쳐줘야 되니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 자, 이거 순서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게 우리 공법의 앞대가리 외우는 것 중에서 거의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영문산, 교주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갖고 외우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9가지 시설군이 있고요. 자,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 딱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주차장. 주차장 건물이 저 마트 같은데 주차장 건물 보면 기둥이 제일 촘촘하게 서 있죠. 이유는 그 한 층에 차가 500대가 주차된다. 한 대당 1톤만 잡아도 500톤이 그냥 하중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건물이 기둥이 제일 촘촘하게 서 있는 가장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라 그래요. 그럼 맨 밑에 기타 시설군. 자, 여기에는 또 하나 있네요. 동식물 관련설. 동식물 관련설에 해당하는 건물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동식물 키우거나 잡는 거니까 축사 같은 거. 우리 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노가주택 옆에 슬라브 집 얹어갖고 축사 개돼지 우리 많이 있죠. 제일 구조적으로 덜 위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축사 무너졌다. 어떻게 돼요? 그 동네 잔치 벌려요. 그래서 자, 아무튼 축사 같은 게 제일 덜 위험한 거. 그래서 자자기동. 뭐 자자기동. 옛날에 버스 안에서 부른 게 누구예요? 자자. 그래서 자자기동 이렇게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 2번 산업등설군. 자, 여기에 용도가 제일 많아요. 운수예요. 이건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시설. 자, 7가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전기통신시설군이니까 이름대로 전기통신, 방송통신, 발전시설, 발전소라든지 방송국 이런 것들이 전기통신시설군.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에는 판매, 운동입니다. 운동. 여기는 운수, 여기는 운동.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이종훈생인데 다중생활시설이 뭐였을까? 다중생활시설. 우리 고시원이라고 그랬죠. 고시원. 500 미만짜리 이종근생 고시원. 그 다음에 교육복지시설군의 의료,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시설. 그래서 자, 요 4번, 5번, 6번 요 3개 시설군의 용도 이게 핵심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요 3개 시설군의 용도 갖고 거의 정답이 다 나요. 요 3개만 딱 외우면 용도 변경 90% 이상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집회 시설군에는 문, 종, 위, 관. 영업시설군에는 판, 운, 숙, 다. 교육복지시설군 의교, 노수, 야. 하다 보면 외워져. 뭐 이거 뭐 또 쉽게 노교수의 야동 뭐 이렇게 외우던데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요 3개 시설군의 용도 그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은 이름대로 근린생활시설군이니까 1종근생, 2종근생. 다중생활시설은 여기가 있으니까 빼고요. 주거 업무시설군도 이름대로 주거 업무시설군이니까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여기서 교자는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그럼 왜 또 교도소가 주거 업무시설군에 들어가요? 우리 교도소를 뭐라 그래요? 큰 집. 집이니까 주거 업무시설군 딱 떨어져요. 그래서 교도소도 큰 집, 주거 업무시설군. 엊그제 또 가셨죠. 큰 집으로 또 들어가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단독, 공동, 업무, 교정 및 군사시설. 그래서 요 29개, 이 29개 용도를 9가지 시설군으로 재편성해 놓고 자, 용도를 변경하는데요. 이종근생을 위락설로 바꿉니다.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요거를 상위시설군의 용도로 바꾼다 그래요. 이 상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받아야 돼요. 이유는 구조적으로 덜 위험한 것을 위험한 걸로 바꾼다. 위험해지는 변경. 그래서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문화집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꾼다. 내려가는 거. 하위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는 용도 변경 신고 대상. 신고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냥 신고만 해라.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간단해요. 그럼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알려면 순서가 핵심이다. 그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런데 이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바꿀 수도 있네요. 뭐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꿨다. 이런 같은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만 해주면 돼요. 대장 변경 신청. 자, 건축물 대장에 단독주택으로 써있던 거를 공동주택으로 바꿔주세요. 대장 변경 신청. 요것만 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이렇게 세 가지.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는 대장 변경 신청. 그래서 이거 갖고 단순하게 물어봐요. 다음 주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것은,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 것은. 그럼 어떻게 보면 요것만 딱 외워주면 그냥 한 문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앞 페이지로 다시 넘겨보세요. 그 419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바로 3번. 동그라미 1번에 사용 승인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그 밑에 줄 시군구청장에 허가받거나 신고. 몇 줄? 419. 시군구청장에 허가받거나 신고한다. 그래서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권자는 시군구청장. 절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음식적인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요. 박스의 기억. 자, 허가 대상은 쭉 옆으로 와서 건물의 용도를 상위군, 동그라미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꾼다. 이게 올라가는 거. 거꾸로 신고 대상은 건물의 용도를 하위군, 동그라미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꾼다. 내려가는 거.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인데 동그라미 2번. 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 밑줄.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밑에 줄 시군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한다. 딱 끊고요. 대장 변경 신청한다.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저거 그거 밑에 24의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건물 용도 변경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그 밑에 5번 답 나오니까 1번은 맞다. 그죠? 그럼 얘는 대장 변경 신청 안 해도 돼요. 이유는 자,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바꾼대요. 그럼 단독주택은 용도가 뭘까?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아니 왜 단독주택이라는 용도의 4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럼 단독주택이라는 건물은 용도가 단독주택. 저 옆에 뭘로 바꾼대요? 다가구. 다가구 주택도 용도가 뭐예요? 단독. 그럼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안 바뀌죠? 그럼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를 바꾸는 거지. 이거는 용도 변경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 아니니까 허가 신고, 대장 변경 신청 다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뭐를 바꿀 때? 용도 변경. 근데 1번은 용도 변경이 아니니까 다 필요가 없다. 대장 변경 신청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2번. 자, 일종근생을 의료시설로 변경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자, 일종근생을 의료시설로 바꾼대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 맞아요. 근데 3번.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바꿀 때는 신고한다. 자,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내려가니까 신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5번 한번 볼까요? 공장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 공장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올라가니까 허가. 그러면 요 자동차 관련시설로 바꿀 때는 무조건 뭘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 거꾸로 동시무 관련시설로 바꾼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내려가니까 신고. 그래서 자자기동. 그래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바꿀 때는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되고 동시무 관련시설로 바꿀 때는 무조건 신고한다. 딱 공식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 중간에 세계시설군 요게 항상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서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것은 그러면 다 이제 요 시험에서 요거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옆에다가 이제 또 열심히 써야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쫙 써놓고 무식하게 이걸 다 써. 와 10분 써놓고 틀려. 그러니까 요령껏 해야죠. 그래서 일단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9개 시설군 써놓고 요 3개 요것만 딱 써놓고 따져보면 웬만한 거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 3개 문종이관 판운숙다 의교 노수야 요거 딱 써놓고 따져보면 거의 90% 맞춰요. 그래서 요 3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운 거하고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자, 아무튼 배운 거하고 또 문제 풀어갖고 맞추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응도 변경 적용 대상 행위 봤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387페이지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적용 대상 행위, 건축, 대선, 용도 변경 이제 순서대로 봤고요. 자, 적용 대상 지역인데 그거 보기 전에 저 387페이지 맨 밑에 11번 도로 그 개념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뒤에 없어갖고 먼저 한번 보죠. 자, 이거는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이 건축법을 적용하기 위한 도로의 개념. 자, 건축법상의 도로란 원칙, 보행과 통행이 가능한 거기 동그라미 1. 그럼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 그리고 너비가 4m 이상 거기 동그라미 2. 자, 너비는 뭐예요? 너비는 폭이 4m 이상. 그 우리 차가 한 대 다니려면은 폭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2m는 돼야 한 대 다닌다고 그랬죠? 그럼 4m라는 것은 차가 왕복할 수 있게끔 적어도 너비는 4m 이상은 돼줘야 돼요. 그거를 도로의 소요 너비 4m 이상. 도로로서 그 세 번째 줄의 끝에 다음에 나오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도로나 예정도로 거기 동그라미 3.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로가 될 예정도로 다 포함해서 도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 2, 3 번호 매긴 것을 도로의 실질적 요건이다라고 하죠. 보행과 통행이 가능, 너비 4m 이상, 도로나 예정도로로서 형식적인 절차도 갖춰줘야 도로가 됩니다. 형식적인 요건. 자, 여기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박스 1번 국토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신설 변경의 고시에 또는 고시가 된 도로. 그럼 건축법에서 국토법에서 또는 도로법에서 여기는 도로입니다. 뭐를 해갖고 알려줘야 되냐? 고시에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또는 니은번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밑에 시군구청장,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여기서의 의미는 허가권자를 얘기해요.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의 동그라미 공고한 도로일 때 허가권자가 건축원 해주면서 소방도로 같은 거 지정해서 공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에서 고시했거나 허가권자 공고, 이 고시나 공고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절차가 있어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요 실질적 요건이 3개다. 형식적 요건이 2개. 1, 2, 3, 4 잘 물어본다 그 얘기인데요. 자, 종전에는 예정도로 포함 안 한다. 2번이나 기출이요. 다 예정도로 포함해서 도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 법에서 고시가 된 것만 도로가 된다. 틀려요. 고시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공고. 형식적인 요건은 and가 아니고 또는 고시나 공고가 있으면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죠. 그 다음 그 밑에 예외. 자, 예외는 도로의 너비는 적어도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4m 이상. 근데 요 4m가 안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예외, 그 기획법만 봅니다.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 그다음에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 하다고 인정해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일 때는 너비가 3m 또는 3m 이상이면은 도로로 봐준다. 그러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대요. 차가 다닐 수는 없고 사람이 보행만 할 수 있다. 사람이 걸어만 다닐 수 있는 구조의 도로일 때 이때는 4m까지 필요 없고 얼마 이상이면 3m 이상이면 도로로 봐주겠다. 그러면 일단 이미지 차는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어떤 거 있어요? 사람이 걸어만 다닐 수 있다. 계단식 도로 있죠. 계단식 도로. 달동네 같은데 계단식으로 된 도로. 이런 거는 차가 못 다녀. 그 계단식 도로 계단에 막 차 다녀? 야, 손 좀 보니까 막 다니던데. 그럼 차 작살나요. 그래서
계단식 도로 같이 차가 다닐 수 없고 그냥 보행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비 얼마 이상이면 된다. 3m 이상. 4m까지 필요 없이 3m 이상.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2페이지 넘어갑니다. 393페이지. 그다음 하루 이번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자, 건축법을 적용하는 지역. 당연히 건축법은 우리 국토에 적용하는 법인데, 자, 우리 국토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요. 건축법 1조부터 마지막 조, 그 마지막 조가 113조인가 하여튼 마지막 조까지 모든 건축법의 규정을 다 적용한다. 그거를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럼 건축법을 다 적용하는 것은 건물 많이 짓는 것, 조금 짓는 것, 많이 짓는 것. 그래서 개발하면서 건물 많이 짓는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일 때, 또는 저 비도시 지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죠. 개발하면서 건물도 많이 짓는 것. 그리고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일 때, 동 또는 읍. 근데 동은 도시 지역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읍. 저 우리 시골이라도 중심지 뭐라 그래요? 읍내라고 그러죠. 읍내 나간다. 읍내 정도 가야 건물 좀 있고 개발이 되니까 동이나 읍일 때. 그래서 요 세 개요. 도시 지역이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동이나 읍일 때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건축법을 다 적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이 세 개가 다 아니요. 세 개가 다 아니면 건축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 그래요. 제한적 적용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건축법 다 배운 거 아니니까 이거 필요 없고 일단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자, 요것만 봅니다. 또 하나 1번에 그 박스에 보면은 또 우리나라 지도 나오네요. 지도 나오는데 뭐 봐도 된장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조그만 글씨로 기읍번 도시적 밑줄 도시적, 니은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밑줄, 디귿번 동읍의 지역 밑줄. 그래서 세 개를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그 셋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건축법을 다 적용한다. 그래서 전면적 적용 지역 그 정도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적용 범위에서 우리 한마디로 건축법은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 적용하는 법이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원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는 일반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398페이지로 합니다. 자, 2절의 제목 건물의 건축. 자, 이 파트가 건축법의 핵심이죠. 건물의 건축. 자,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부터 받습니다. 이 건축 허가 받는 거. 자, 요게 건축법의 핵심 제도로서 별표 3개입니다. 자, 이 건축 허가는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2문제씩. 근데 작년 30회 시험에서는 건축 허가에서만 몇 문제 나왔을까? 3문제. 그냥 건축법 반 7개 중에서 거의 반을 여기다 그냥 물어봤죠. 건축 허가 핵심. 허가를 받아야 건물 건축할 수 있다. 반대 해석하면 허가 안 받으면 건물 못 짓는다 그죠? 근데 허가 없이 건축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대요. 그럼 건축법 위반 처벌합니다. 도시지역에서 무허가로 건축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막 지어내고 그래요. 막 돈을 막 국회의원 많아요. 국회의원.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3년 5억 아주 세게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적법하게 건물 건축하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되고요. 자,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건물을 건축 절차, 그리고 건축한 건물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책인데, 자, 이 중에서 허가를 받는 것도 건축 절차 중에 하나니까 절차부터 먼저 한번 보는데요. 이 절차가 우리 시험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차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또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주는 직접 건물 짓고 그러는 거 아니죠. 땅하고 돈이 있는 사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아무튼 땅하고 돈이 있어갖고 이 건축주가 건물 짓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계약해요. 그럼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가 이제 건물 멋지게 디자인으로 설계하죠. 그럼 설계는 주로 누가 하는 거냐? 건축사. 이 건축사가 멋진 디자인으로 건축법에 맞게 설계. 그럼 이 설계 도면을 첨부해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 이런 건물 건축하고 싶으니까 허가 내주세요. 건축 허가 내달라고 신청. 그럼 허가권자는 건축법의 기준에 맞으면 허가 내줘요. 허가를 받으면 이제 이 설계 도면에 그려진 건물 공사할 수 있는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주는 제가 몇 월 며칠자로 착수합니다. 착공 신고 요거부터 하고요. 착공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 공사, 이 공사하는 것을 시공, 공사를 시행. 그럼 시공은 역시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갑니다. 뭐 건설회사가 할 수도 있고 업자가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시공자는 지 맘대로 공사하는 거 아니죠. 설계 도면대로 좋은 자재 갖고 공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공자가 똑바로 공사하는지 감독할 사람, 그거를 감리자. 요 감리자 지정해서 감리자 감독하에 공사하는데요. 감리자도 주로 누구 지정하는 거냐?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니까 설계한 건축사를 그대로 감리자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 되죠. 그래서 요 4명, 건축주하고 설계자, 감리자하고 시공자, 저 4명을 묶어갖고 건축 관계자. 건물 무너지면은 책임질 사람들, 건축 관계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요 주변에 건물 큰 거 짓는 공사 현장 같은 데 보면 안내 표지판 해가지고 요 단어예요. 건축허가 받은 날짜, 허가 받은 날짜, 그리고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누군지, 그리고 대지 면적이 얼마인데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이런 우리 공법에서 배운 거 다 써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다가 야, 너 건폐율 20%가 뭔지 아냐? 잘난 척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아직 그럴려면 멀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공법에 배운 거 다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건축법에서는 설계자가 됐든 감리자가 됐든 시공자가 됐든 다 누가 정하는 거냐? 건축주가. 다 계약해갖고 지동 갖고 알아서 정하니까 건축주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시험에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축법은 건축주가 지동 갖고 알아서 하고요. 그럼 이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 다 끝났어요. 몇 달 지나고 다 끝났다. 그럼 이제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준공검사 받는 것을 사용승인,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받고요. 사용승인서 교부받았고 적법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건축 절차 막 또 쓰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손이 근질근질거려갖고 죽겠죠. 막 쓰고 싶어갖고. 자, 아무튼 그럼 이 절차 중에서 핵심은 건축 허가입니다. 요거를 못 받으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건축허가부터 띄워가지고 언제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는지 그거부터 싹 보고요. 그다음 허가 받아갖고 공사 끝났어요. 사용 승인 떨어져야 쓸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건축 절차는 허가 받아갖고 공사 승인 받아갖고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건축허가 보기 전에 그 398페이지 사전 결정. 자, 그거 먼저 봅니다. 바로 1번 사전 결정을 신청. 그럼 건축 허가 대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건물 건축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대요. 뭐를? 박스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게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되는지 여부. 그 말이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미리 결정해달라고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전 결정 신청하는 실익이 어디 있을까? 그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허가 내줄 거냐 안 내줄 거냐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대죠. 그럼 실익은 우리 이제 건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부터 덜컥 사놓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음 받았다. 낭패죠. 땅 산 거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땅 사기 전에 제가 이 땅에다 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무슨 신청?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맨 밑으로 합니다. 바로 4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에 신청을 받으면 건물의 입지, 규모, 용도 이런 것들 사전 결정, 즉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먼저 결정해서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 허가 내줄 수 있겠네요. 허가 내줄게요. 사전 결정해서 통지했어요. 그날부터 돈 모으기 시작해. 하루에 500원씩 모아갖고 한 20년 걸려갖고는 땅 사갖고 허가 신청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해주려 합니다. 가로 7번. 그게 사전 결정은 핵심.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별표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 밑줄 건축 허가를 신청이 되고 이 기간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게요. 허가권자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의 유효 기간은 몇 년? 2년. 약속. 그래서 2년 내 뭐를 신청해라? 땅 사갖고 허가 신청. 그럼 허가 내주겠다. 약속이죠. 그 다음 밑에 이제 건축허가. 자,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조지 마시고.